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에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고 또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연휴 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가 오늘도 상승한 만큼은 아닌데 1, 2% 우리나라 지수 흐름 나타나고 있어요. 연휴 기간 동안 미 증시 주요 흐름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연초 이후에 글로벌 증시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생각보다. 네, 지금 적게 오른 데가 한 5%, 뭐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10%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기술주들 많이 올랐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초 대비 15% 네.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조금 연초부터 조금 따끈따끈한 모습을 보이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좀 주식을 많이 비워놨던 좀 장기 투자자들 또 네.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식을 새해 들어서 좀 경제 전망을 조금 밝게 보면서 조금 주식을 채워넣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또 이렇게 좀 롱 매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또 공매도를 한 좀 그 투자자들이 또 주식을 또 채워넣는 숏 스퀴즈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들이 연초에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요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금리와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고요. 연초 대비 연초에 들어서 좀 안정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좀 긴축이 조금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심지어는 뭐 피봇이 조금 일찍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증시에 좀 솔솔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펀더멘탈이 유럽 쪽이 조금 날씨가 좀 따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조금 수월하게 그래도 심각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안도감 그리고 중국 경제가 이제 올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 유럽과 중국의 경기 조금 쌍끌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조금 좋은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현재 지금 좀 훈풍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급 요인과 더불어서 일단 물가, 금리 안정,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각이 따뜻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기술주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가입자 소식 속에서 주가가 또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닝 쇼크를 기록하긴 했지만 주가는 이 순이익이 좀 예상보다 높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의 최근 실적 주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넷플릭스발 좀 훈풍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뭐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핵심 성장 부분, 뭐 클라우드 애자 부분이 조금 좋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고 또 앞으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잡히면서 기술주 전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하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리가 좀 어쨌든 낮아졌으니까 작년에 뭐 미국채 10년물이 4% 넘다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5%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좀 기술주들이 그래도 힘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을 작년 내내 긴축으로 가져갔지만 이 긴축 정책이 금리 인상이 좀 기술주에게 이제 파급은 되지만 조금 경쟁력 있는 기술주들은 그렇게 파급력이 부정적인 파급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 금리 인상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별로 이제 마진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4분기까지는 괜찮고 올 전체적인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나쁘긴 나빠도 생각보다는 좀 덜 나쁜 건 아니냐. 그 대신에 좀 주가는 좀 조정을 보였으니까요. 고점 대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별로 좀 마진 압박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좀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좀 악재보다는 좀 기대감이 높은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상황인데 시장은 25bp 지금 베이비 스텝을 좀 예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PC 물가 지수가 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현재 예상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요일 날 뭐 PC 그 근원 소비자 물가 또 헤드라인 소비자 근원 헤드라인 PC 물가 네. 이게 두 가지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클리브랜드 연준이 발표하는 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서는 조금 살짝 높게 예측했는데 최근에 한 두세 달 틀렸어요. 클리브랜드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좀 컨센서스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지난달에 11월 그러니까 뭐 전월 수치죠. 11월 근원 PC가 4.7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치가 한 4.47, 그러니까 한 4.5 정도니까 전월 대비로도 뭐 시장 컨센서스는 0, 좀 플랫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클리브랜드 연준은 한 0.3% 정도 전월 대비 좀 올라갈 거다. 아무튼 뭐 나와봐야 알리겠습니다만은. 클리브랜드가 보는 뭐 전망대로 나오더라도 그래도 뭐 전월 대비로는 좀 매우 낮은 4.7에서 4.5 정도로 낮아지는 그러한 물가가 예상되고요. 또 월말에 이제 뭐 또 고용 비용 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분기별로 발표되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에서요. 이게 이제 1월 31일 날 발표되고 이 발표 수치를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아마 31일 회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예전에도 한번 고용비용 지수를 언급했었는데 고용비용 지수도 조금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분기 대비로는 지난 3분기 대비로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큰 폭으로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물가의 예상 지수가 좀 아랫방향으로 낮춰진 것은 긍정적인 전망이고요. 일단 1월 30일에 발표될 이 고용 비용 지수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은 또 연준의 출구 전략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뭐 주요 인원이 한 4명 정도 교체가 됐고 또 정책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신데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네, 연준 위원들이 뭐 작년에는 거의 좀 단합을 했죠. 네. 다 올리자고 그렇죠. 금리를 또 몇 쪽으로 또 단합을 했는데 이제 살짝 올해는 좀 분열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올해 금리를 뭐 섣부르게 인하하자는 위원들은 아마 소수일 거고요. 말씀 주셨듯이 네 분이 좀 매에서 비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좀 미국이 또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좀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연준이 올해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비둘기 쪽에 가까워지면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 3월 달에 나오는 이제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좀 소수에 그칠 것 같고요. 그래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그래도 한 두세 명은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뭐 시장이 좀 기다리는 소식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액션을 본격적으로 취하는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내년 쪽으로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인사가 일단 4명이 좀 교체가 되면서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금리 인하의 무게감을 좀 둘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난해부터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는 좀 기정사실화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물가의 일시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경기에 대해서 또 연착륙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경기 침체 폭과 기간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 연말에는 이제 경기 침체 폭이 좀 클 것이다. 좀 경기가 좀 험하게 침체될 거다. 라는 이제 조금 약간 부정론이 좀 많았지만
유럽하고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제 재개방이 조금 그 부분을 완화시켜주면서 전 세계 경제가 조금 각국마다 온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미국 중심으로 보면 정말 조금 가벼운 경기 침체, 그러니까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률, 그리고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2023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나 그 이하로 찍히기보다는 제로 성장의 부근에 찍히는, 그러니까 거의 뭐 전년보다는 뭐 정체 정도의 이제 소프트한 경기 후퇴 정도로 지금 조금씩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 폭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이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그것을 해석하고 또 주가에도 우호적으로 방향할 것 같은데, 문제는 기간이죠. 경기 침체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폭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물가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과 고용과 소비가 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좀 천천히 잡힌다라는 것. 그 얘기는 사실은 올해를 지나서 내년 중반까지도 경기 침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연초 들어서는 이제 정말로 유럽과 중국이 잘 해내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또 최근 들어서 다보스 포럼에서 또 이목을 끈 것이 하나가 또 유럽의 IRA법, 또 핵심 원자재법이 또 중점일 텐데요. 곧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된다면 유럽과 미국의 이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입게 되진 않을까요? 네, 뭐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결론적으로 뭐 양쪽에서 땡기니까 네. 오히려 선택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그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공장을 져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원가 요인이라든지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뭐 나올 게 나왔는데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하는 법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그게 밝혀졌고요. 하지만 이제 27개 유럽 회원국들이 이제 의견을 모으고 제도 법안 같은 것을 이제 규정을 조금 다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액션이 취해지는 것은 뭐 한 2, 3년 후, 탄소 중립법만 해도 2025년까지는 좀 유예 기간을 둬서 2026년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우리나라는 뭐 한 2, 3년간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할지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운명이 좀 결정될 것 같고, 상당히 기업들이 아마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회 요인 아니냐. 저는 핵심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네. 좋은 뭐 그런 재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라는 투자처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일단은 좀 세부 추진에 대해서는 2, 3년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EU의 이 CRMA 이 핵심 원자재 법안의 핵심 화두는 또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네. 또 자동차 이 관련주들 뭐 2차 전지주도 있겠습니다.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뭐 어쨌든 시장이 좀 양분되는데, 문제는 과거에 조금 무역 장벽이 없던 시장이 아니라 네. 새로운 무역 장벽이 양쪽 다, 유럽과 미국이 양쪽 다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기는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기업들 또 2차 전지 기업들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말씀드렸듯이 원가라든지 공장을 짓는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또 직접 탄소 발생뿐만 아니라 간접 탄소 발생까지도 네. 다 이제 탄소 국경세가 이제 물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가 상승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 요인도 비용 요인이고 한편으로는 또 기회 요인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찾아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소차 같은 경우가 조금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소 경쟁력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쪽으로 테마가 좀 형성될지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회와 비용이 좀 공존하면서 수소차 관련해서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 탄소 중립 산업법이 좀 공식화되면 좀 끼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신재생 에너지 수소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산업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신재생은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범위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소형 원자력 모듈이라든지 또 뭐 풍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전기 장치라든지 배전반이라든지 핵심 부품이라든지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쪽에 공장을 짓든지 간에 부품 소재, 뭐 중간재 이런 핵심 어쨌든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양극재 이런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다 뭐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그 우리나라의 미국 공장에 수출할 수도 있고 유럽에 수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뭐 꽃놀이패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소재 부품 장비가 오히려 수혜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완성품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2차 전지, 전체적인 큰 모듈, 네. 완성업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소재 부품 장비들이 오히려 진짜 수혜주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2차 전지만 해도 굉장히 레퍼런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받은 우리나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중소형주 테마장이 좀 강하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좀 중소형주 테마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코너에서 나눴습니다. 이 한 국내 증권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시장 금리 안정이 될 시에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좀 점찍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뭐 삼성전자 오늘도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지속적인 반등을 시도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소부장 관련주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탑다운 아이디어로는 경기 침체가 가장 극점에 달했을 때 주가 바닥을 좀 찍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올해 4개 분기 중에서 2분기나 3분기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 바닥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주가가 실적에 선행하기 때문에 1분기가 좀 투자 적기, 지금이 뭐 반도체주에 조금 투자 적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밸류에이션이 지금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투자 매력이 밸류 측면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 매크로 환경이 올해 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 장세가 좀 강했습니다만 다시 또 좀 수급적으로 악화되면서 다시 저점을 확인하고 또 1분기 실적을 또 지금 4분기 실적을 좀 고비를 넘기듯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뭐 한 4월 달, 3월 달 네. 봄에 한 번 더 실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아직은요? 네,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놓쳤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차분하게 저점 매수 전략을 계속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앞서도 뭐 소부장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좀 똘똘한 글로벌 히든 챔피언들이 많거든요. 소부장이. 네. 뭐 종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을 좀 PR이 낮고 피터 린치가 얘기했듯이 이익의 성장률이 PR보다 높은 뭐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10%인데 PR이 지금 뭐 5배다. 네. 아니면 성장률이 20%인데 올해 PR이 아직도 10배다. 이런 소부장이 있으면 조금 천천히 사모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매수의 또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제는 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뭐 2월 달은 1월 달에 조금 주가가 달린 그 반작용으로 네.
다시 또 조금 그 기술적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달인 만큼 네. 너무 이렇게 좀 쫓아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종목 고르기. 특히 올해는 좀 매크로 공부보다는 좀 산업 또 종목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종목에 따라서는 이미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도 생길 거니까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위험을 좀 기회 요인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